어. 자, 제대로 켰고, 마이크.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녹음 안 돼서. 2분 30초가 딱 됐는데, 마이크가 지 혼자 딱 꺼지더라고요. 소리가 말하는 도중에 딱 끊겨. 내가 뭐 턱으로 누른 것도 아니야,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떡하지? 일단 올려는 놓을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려놓을게요. 만약에 영상을 봤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에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든 뭐 카톡이든 답장해서 질문을 최대한 받아주도록 할 테니. 아, 답답해라. 또 2분 30초에 꺼지는 거 아니지 이거? 계속 지켜봐야겠어. 아, 답답하다. 그래도 마지막 대원이라는 거에 의미가 크죠. 217쪽을 펴보십시오. 우리가 시그마랑 기본 유형들 좀 풀어봤고, 기납법 설명하면 끝인데, 기납법에서도 교육과정상 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뭐 절반 정도는 다 사라졌다고 보셔도 돼요. 어디가 사라졌냐면, 여기서부터 다 사라졌네. 219쪽부터 223쪽까지가 싹 다 없어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 218쪽을 얘기하고 저기 뒤에 225, 226 이쪽만 하면 사실 끝납니다. 3페이지에 끝나버리면 뭔가 허무하죠. 제가 중간중간 여기 설명은 드릴 거예요. 219랑 220쪽이랑 지금은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사라져서 없겠지만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점화식이거든. 점화식이란 게 없어져서 뭐 아쉬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얘기는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특이한 꼴의 수열들을 가지고 막 내 기억나 학생 때 선생님들이 이거 외워 하면서 이 공식을 한 30개 정도 뽑아서 줬었어. A4용지로 2페이지 정도 뽑아서 준 다음에 그걸로 문제를 계속 냈거든요. 웃긴 거는 결국 그거는 수능에도 안 나왔습니다. 암기 위주로 내는 어떤 그런 문제들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개념이다. 역시 여기도. 어떤 걸 배워야 하고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써먹어 봐야 하고 중요한 것만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217쪽을 한번 펴보시오.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어. 귀납적 정의랑 귀납법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수열을 지금 배우면서 이번 단어 이름이 수열이야. 그지? 어떤 숫자들을 나열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밖에 없었다? 일반항밖에 없었다. n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그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것만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다면 여기서 나오는 귀납적 정의, 원래 이제 점화식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싶은데 교과서에 이제 안 나올 거니까 그냥 귀납적 정의라고 할게요. 요거를 사용해서 수열의 모양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입니다. 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얘는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 마이너스 1번째 항처럼 이제 연속해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열에서. 연속한 항들끼리 앞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나타낸 식입니다. n번째가 누구예요?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 명쾌한 요놈이 아니라 예를 들면 n-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인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옵니다. 처럼 앞뒤 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귀납적 정의 수열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써왔는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있다. 피보나치 수리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등차도 등비도 아니고 좀 특이한 놈들을 귀납적 정의로서 우리가 많이 써요.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개차수열이라던가 이런 놈들, 조화수열 이런 놈들도 여기 쓸 수 있어.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받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통해서 이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들을 예측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두 번의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규칙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해요? 더하면 됩니다. 3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됩니다. 5. 그 다음은 누구예요? 8입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무한번의 항까지 계속 만들 수 있다. 뭐 하나로? 얘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건 조금 얘기가 달라. 요거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로 시작을 할 것인가.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의 항은 던져줘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번째, 그 다음 번째, 그 다음 번째를 연쇄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냐? 연쇄작용? 이런 거 배우겠다고, 이런 거. 귀납적 정의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열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두 개 뽑아 그러면은 등차 그리고 등비가 있습니다. 그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앞서 얘기를 다 하고 왔으니까 앞에 책에도 공식으로 있으니까 일반항은 얘기 안 하고 얘네를 귀납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어떻게 쓸 수 있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을 저렇게 귀납적 정의로 표현을 하고 싶다. 아무거나 예시를 듣는 게 빠르려나? 2, 5, 8, 11, 14. 자,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혹은 n 마이너스 1번째 항 앞뒤 항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지를 나타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항이나 붙잡고 얼마씩 커져요? 3 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앞번째 항에서 3만큼 커지면 뭐가 나와?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와. 라고 쓰면 완성이에요. n-1번째 항, 즉 n번째 항이 바로 앞에 있는 항입니다. 맞지? 3 커지면 그 다음 항이에요. 라고 쓰면 오케이, 규칙 완성이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 2, 5, 8, 11, 14라는 등차 수열을 모두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뭘 추가한다? 시작 지점 추가하면 되겠지. 뭐로 시작해? 2로 시작합니다.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통해서 수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당연한 듯이 썼지만 이 두 가지가 무조건 필수로 필요해요. 마치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 도미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미노. 왜 그 도미노가 있잖아. 이렇게 땅에다가 블럭들을 세운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이 도미노를 세울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어. 바로 여기 어딘가에 n번째 블럭이 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블록이 연쇄적으로 또 같이 자빠질 거예요가 일단 보장되어 있어야지. 이게 10번째 블록이라면 11번째 블록이 얘랑 같이 쓰러질 거야 라는 식으로 n과 n 플러스 1, 즉 앞뒤 항들 사이의 관계식에 대한 표현이 존재하여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시작 지점, 첫 번째 도미노. 여기서부터 내가 잡아뜨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요 놈이 딱 주어지면 그 뒤로 얘 둘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서로 이제 맞물려 가면서 첫 번째 도미노가 자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 도미노인 A2도 자빠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A2가 자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번째인 A3번째 도미노도 자빠지겠네요. 라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무한번까지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귀납적 정의에서는요. 등비 수열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잠깐 그 전에 등차 수열을 꼭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더라.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냐?
이게 뭐더라? 앞, 뒤의 항을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임. 등차 중항이죠. 기억나? 평균. 이 평균이 어떻게 나와? 5랑 11의 평균 내면 가운데 항 나오는 거야. 그쵸? 8과 14 가지고 평균 내면 11 나오는 거고 가운데 항 나오는 거고 이렇게. 등차 중항을 우리가 근합적 정의를 통해 쓸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이래놓고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2예요 라고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낼 수 있는 식 중에 하나가 되겠네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얘는 좀 부족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첫 번째 항이 2고요. 등차 수열입니다인데 공차가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얘는 공차가 3이라고 생각 좋거든. 그지? 그러니까 부족해. 그래서 얘는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까지만 적으면 완성. 그 이후로는 다 자동으로 항들이 튀어나올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있잖아. 모두 만들 수 있는 거 되게 많아. 모양이 되게 많아. 등차수열 하나인데 이런 방법도 있어. 여기에서 AN-1을 하나 이제 왼쪽으로 넘기고 AN은 반대쪽으로 하나 넘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얘 왼쪽으로 이해놨고요. 이 중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해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써서 봤더니 이놈도 이제 해석해보니까 뭐야? 등차 수열이야. 왜? n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의 차, 두 항의, 연속한 두 항의 차는 n번째 항과 그 앞번째 항의 차와 어떻다? 같다. 연속한 두 개의 항들의 차가 서로 같다.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이란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첫 번째 항이 얼만지, 뭐 두 번째 항이 얼만지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등차 수열이다라고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실 뭐 해도 돼? 대입해봐도 돼요. 그냥 대입해봐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n자리에다가 2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n이라는 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2-a1은 a의 3-a2가 될 거냐.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두 개의 숫자 있어요. A1, A2가 누군지 주어졌으니까 집어넣고 내가 요놈 누군지 찾을 수가 있음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뭐 넣고 n자리에? 그 다음은 n자리에 3 집어넣고 만든 식을 다시 한번 요렇게럼 써준 다음에 A3가 내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요놈만 빼고 다 안다는 얘기네. 얘도 볼 수 있고. 이렇게요. 실제로 이번 단원에서 근합적 정의 수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어떤 수열인지 한 번에 직관적으로 딱 와닿아서 1번 항까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려면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돼. 이번 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숫자 넣고 하나하나 세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실제로 고2 올라가도 학교 시험도 이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냅니다. 왜?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수열인지 파악하고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게끔 바꾸는 방법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점화식이라 그래, 점화식. 근데 그 점화식 파트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져버려요. 교과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쭉 쓴 다음에 예측하는, 추론하는 과정까지만 물어봅니다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왜 써주냐고? 등차랑 등비는 특별하잖아. 등차랑 등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애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특징들은 몇 개 알고 있는 게 좋다고. 등차 등비는. 등차 등비를 또, 이 등비도 균합적 정의, 점화식을 통해 써보도록 하죠. 뭐 아무거나 해볼까? 1하고 2하고 4하고 8, 얘 한번 만들어보자. 점화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지. A의 n번째에다가요 2배를 하면 됩니다. 2배를 하면 누가 나와? 그 다음 번째인 n 플러스 1번째 숫자가 나와요. 맞는 거야. 간단하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 다음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있다라고 써 있으면 얘는 뭐다?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으면 됩니다. 2배씩 커지는구나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뭐 했죠? 등비, 중항, 등차, 중항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화식 만들어 봤단 말이야. 등비도 가능해. 그치. 등비는 이런 식으로 쓰겠지. A의 n-1과 A의 n 플러스 1을 곱해.
즉 양옆의 항을 곱해. 그럼 가운데 있는 항 가지고 뭐 한 거랑 똑같다?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써서 등비수열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문제 책에 보시면 여기서 뭐 A1은 1이고 A2는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시작합니다. 던져주고 시작하니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예측할 수 있겠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하나 더. 아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앞뒤 두 개의 항의 차와 그 다음 앞뒤 두 개의 항의 차와 그 차가 똑같다. 등차 수열대로 만들었잖아. 녹화되고 있어. 이번에 왜 안 꺼졌지? 뭐지? 아무튼 등비수열 똑같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어떻게 한다? A의 n 플러스 1번째 항과 A의 n번째 항, 앞뒤 번째 항이죠. 그 두 수의 뭘 우리 찾았어? B를 찾은 거야. 몇 배지를 찾아봤더니 그 B가 n번째 항과 그 앞번째인 n-1번째의 B와 똑같더라. 해도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누구야? 얘야. 얘잖아. AN을 양변에 나누고 그지? 그 다음에 AN-1도 양변에 나눠서 나온 식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써있거나 이렇게 써있거나 저렇게 써있으면 다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일반항을 찾든 문제를 손으로 하나하나 넣어서 찾든 마음대로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여기서 끝나야 돼. 설명이. 얘는 이게 218쪽입니다. 218쪽에 나와 있는 등차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그 뒤부터는 뭐다?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없는 놈들이다. 한번 눈으로만 보고 갈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몰라도 여러분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지 않을 거라서. 다만 뭔 할 수 있어야 돼? n자리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오지?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밑에 유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2-1번의 유제. A1은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어떤 항이냐? 그러면 A의 n에다가 n 제곱을 더한 친구래요. 라고 적혀 있네. 자, 권장되는 풀이법부터 보여드릴게요. 1 넣는 거예요. 1. 그래서 A2는 1 넣고 A1에다가 1 넣고 1 더한 숫자예요. 이렇게. 아까 A1 받았지? 첫 번째 항 3입니다. 이렇게 받았지? 이렇게 A2를 구하는 거야. A2는 4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그 다음 숫자인 2를 넣는 거지. 2 넣고 여기도 2 넣고 이쪽도 2를 집어넣어서 썼다. 그러면 A3를 알 수 있는 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아까 A2 구했으니까 A3는 8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제 n자리에다가 3 집어넣고 쓰시면 A3에다가 3, 3에 9 더한 친구랑 같다. 맞지? 그래서 8 더하기 9 하면 17 나오고 A4까지 구했어요. 자, 여기까지 썼는데, 자, 여러분들이 쓱 보시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어요? AN이 어떤 수열인지 찾아볼 수 있겠니? 등차야? 등차 아닙니다. 등비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놈을 가지고 수학적 귀납법, 귀납적 정의로 써놓은 이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라 그러는 것까지 넘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야. 어떤 수열인지까지 하면. 자, 그럼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는 준다 그랬지.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걸 찾는지 보여는 준다 그랬어. 별건 아니고 이렇게 쭉 가다가요. n번째까지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여기서 앞뒤로 뺄까? n-1 집어넣고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다. 얘는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좀 항이 더 두 개가 나오네. 안 되겠다. 다르게 해볼게요. 그냥 평범하게 해볼게요. 여기 A2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3는
A1 더하기 1 더하기 4 평범하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이제 A3 자리, 여기 자리에 요 놈을 가지고 싹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4는 A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됩니다. 맞죠? 이 짓거리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A5는 분명히 A4에다가 16 더한 숫자일 거란 말이야. 4, 4, 16 넣어서. 그러면 A5까지만 쓰고 규칙 찾을 거야. 얘는 A1 플러스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야.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n번째는 뭐가 나올지 이제 예측이 가능해가 되는 겁니다. n번째는 얘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A에는 A1까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놈들을 잘 봐. 얘네가 누구지? 제곱수들의 합이 됩니다. 그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까지의 합이에요. 다섯 번째 항인 거를 잘 봐야 돼. 다섯 번째 항은 1, 2, 3, 4를 가지고 제곱해서 더한 거야. 하나가 적지. n번째 항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n번째 제곱이 아니라 n보다 하나 적은 수의 제곱까지만 더하시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나타내면 얘 뭐로 바꿀 수 있어? 시그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A1 더하기 시그마. K는 첫 번째부터 n번째가 아닙니다. n-1번째까지만 우리가 제곱수들을 더할 거예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바꿔 쓰시면 끝나거든요. A1은 아까 여기 주어졌죠. 3입니다. 3. 얘는 제곱수들의 합이니까 6분의 1로 시작하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냐? 근데 이번에는 n이 아니라 얘니까 n-1 여기다가 1 더한 거 하나랑 얘 2배에서 1 더한 거 하나. 아, 이게 일반항이 돼요. 얘가 일반항이에요. 저 친구. AN의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아주 거지 같죠? 그죠? 이거를 다 외우라고 시키니까 사람 머리가 깨지는 거야. 난 그래서 얘가 제일 싫었어. 요 마지막 단원, 귀납법 난 제일 싫어했어. 심지어 이 책은 교육과정에 없는 거 남겨놓긴 했는데, 그렇죠. 변형이고 막 이런 거 다 없이 기본 모양 몇 개만 넣어놓은 거긴 해요. 아, 30개, 40개 외울 생각해봐. 미친다니까? 어떻게 공부했지, 그때? 아무튼, 궁금하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4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n자리에 4 집어넣고 이거 나오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n자리에 4 집어넣고 해봐. 4 넣고 4 넣고 4 넣으면 요거지. 약분하면 2, 약분하면 2, 이틀에 14 더하기 3. 아, 네 번째 항 17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You don't have to know this. 그럼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시중의 문제집, 우리 학원 문제집 같은 거 나중에 뭐 풀 때가 돼서 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뭐 물어봐? 이 수열의 6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n번째 항 구하라고 절대 안 시켜요. 6번째 항 구하세요. 혹은 뭐 7번째 항 구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집어넣고 손으로 셀 수 있어요. 다음 거 구하고, 다음 거 구하고 하면 그냥 손으로 셀 수 있는 것만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19쪽 완료. 220쪽. 수열 A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적혀 있는데 예제 한번 보실래요? 저 위에 3번 A1은 5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일반항이 대신 귀납적 정의가 적혀 있어요. A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다. 그 친구는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A의 n번째 항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 봐봐. A, n을 구하여라 라고 적혀 있지 1번에 이런 거 안 낸다고. 이런 거 자체가 그거 좀 없었다고. 다만 2번처럼 19분의 5는 몇 번장인지 구하여라. 이건 물어봅니다. 이건 2번은 물어봐. 어떻게 구한다고? 1 넣고 계산해 보는 거야. 1 집어넣고. 여기도 n자리에 1 집어넣고.
해서 5 대입하면 두 번째 항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얘는 봐봐. 내가 A 원자리에 5를 안 넣고 그냥 쓰기만 할게. 얘는 일반항 구하는 거 좀 어렵지 않아. 그냥 규칙에 따라서 2 집어넣고 써볼게요. n젤에 2 집어넣고 쓰면 3분의 2 곱하기 A2가 됩니다. 맞죠? 한 번만 더 쓰고 정리를 좀 할 겁니다. 3 집어넣고 쓰면 4분의 3 한 다음에 A3가 돼요. 맞냐? 이제 정리 시작할 거야. 봐봐. 아까 저 왼쪽에서 한 거랑 다르지 않아. 기본적으로 똑같아. A2가 누구예요? A2는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옮겨서 적으면 A1 곱하기 2분의 1,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밑에 것도 봐봐. A3가 누구야? A3가 누군데 세 번째 항 A3는 얘입니다. 그죠? 그대로 집어넣고 쓰면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1이 돼요. 규칙이 생기지. 이렇게 그냥 늘어 써보니 규칙이 생겨. 이거 사라지잖아요. 3분의 1 A1이요. 그 다음 두 번째 A4 사라지고 사라지잖아요. 4분의 1 A1 5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규칙 찾을 때 편하다. n번째 항은 n분의 1 곱하기 A1이요가 되는 거야. A에 19번째 항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19 넣고 19분의 1 A1 즉 19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우리가 푸실 때 손으로 하나하나 세서 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했어? 규칙을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거나 모든 게 가능하다. 즉 눈치 싸움이 됩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유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갖다가 우리가 넣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유제 3-1에 2번이 더 쉽고 1번이 더 어렵냐? 1번은 시그마가 필요합니다. 22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얘처럼 그냥 규칙을 찾아가지고 내가 뭐 푸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외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알라딘 문제 있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내는 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이건 되게 약간 좀 복잡한 거라서 길게 설명은 못하고 문제가 뭔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X1이 있어. 근데 이제 알라딘에 지니가 램프의 지니 아시죠?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야. 내가 소원을 빌래. 몇 번 빌 수 있을까? 무한대로 빌 수 있대. 계속 빌 수 있대. 진짜? 나 그러면은 1억 원만 줘. 소원을 빌었어. 지니가 오케이 1억 원 하고 바로 통장에 이러고 딱 넣어줬어요. 대신 그 지니는요 이제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번 돈의 절반은 내가 가져간다. 1억 원 줬으니까 절반 내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야 1억 원 또 줘. 그러면 또 거기다가 뭐 하는 거야? 지니는 또 절반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무한번 계속 1억을 계속 받는 거야. 그럼 지는 받을 때마다 2분의 1 다 가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돈은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보는.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나? 무한번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 사실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뭐 이제 얘가 돈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해요. 1억 원 늘리고 2분의 1 곱하고 1억 늘리고 2분의 1 곱하고 예를 들면 내가 빵원이 있어. 빵원이 있었어요. 1억 원 받았어요. 1억이라고 쓰면 너무 많으니까 귀찮은데 10,000원이라고 하죠. 공을 8번 쓰기는 싫어요.
2분의 1 뜯겼어. 또 10,000원 받았어. 2분의 1 뜯겼어. 또 10,000원 받았어. 그 다음에 또 2분의 1 뜯겼어. 그럼 8, 7, 5, 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천차만별로 막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집니다. 5,000, 7,500, 8,750 이런 식으로 특정 값에 가까워져요. 얼마에 가까워짐? 이런 거 여러분 언제 배움? 내가 가진 돈이 결국 얼마에 가까워짐? 미적분 심화에서 배워. 수열의 극한에서 배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내가 가진 돈이 얘야? 얼마 늘었어? 5,000원 늘었지. 그 다음은 얼마 늘었어? 2,500 늘었지. 그 다음은 얼마 늘었어? 절반 뜯긴 다음에요? 1,250 늘었지. 그 다음은 얼마 늘겠어? 1,250 늘었으니까 1,250의 절반만큼 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버는 돈이 점점 적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특정 값에 가까워집니다. 1억 원에 가까워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내가 그 개념을 좀 축약해서 확장시킨 거라고 해야 되나? 축약시켜서 얘기하는 거라서 100% 이제 여러분들이 얘랑 똑같다고 보실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돈이 있습니다. n번째 금액이라고 하죠. 내가 여기서 10,000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절반을 뜯깁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에 내가 가진 돈이 돼요. 방금 봐봐. 지니가 1억이 아니라 10,000원이라고 그냥 바꿨는데 계산이 편하려고 10,000원으로 바꿨어요. 10,000원을 주면 절반 뜯어감. 그러면 그 내가 가진 돈이 돼요. 라고 얘를 뭐로 바꾼 거야? 점화식으로 바꾼 거임. 귀납적 정의로 바꿔놓은 거임. 그래서 뭐 양분의 2배를 할게요. 2배의 a n 플러스 1은 n번째 플러스 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게 여기 221쪽에 있는 점화식이에요. 얘입니다. 얘. 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내가 배우나? 했겠지. 안 배운다고? 다행으로 안 배워. 진이가 10,000원 주고 2분의 1 뜯어 왜 배워? 그지?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하면 돈이 어떻게 바뀔지 아까 내가 다 이제 계산해봤잖아. 그지? 그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아무튼 돌아갈게요. 이제 좀 외우는 거를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 내가 이 짓거리를 무한히 반복하면 아까도 보셨죠? 이 내가 가진 돈이 차가 많이 안 나. 5,000원 늘고 2,500 늘고 1,250 늘고 이런 식으로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고. 10번 한 거랑 100번 한 거랑 1,000번 한 거랑 이 짓거리를 1억 번 했다고 100억 번 했다고 생각해봐. 이 두 놈의 차가 거의 안 날 겁니다. 하물며 n이 무한대로 커지기 시작하면 이 두 놈은 값이 어떨 거야? 거의 유사해서 같은 값이 된다고 해도 무방해. 그래서 이 두 놈이 같은 값이라고 치고요. 무한번 했을 때 같은 값이라고 치고 그게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K는 얼마? 10,000원이 돼요. 이 짓거리를 무한히 반복하면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고요? 221쪽에서 일반항 구하라고 했죠? 일반항 구하려면 이 K가 얼마인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놈을 알아야 돼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K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 다음에 양변에서 동일하게 K만큼을 뺀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함. 이런 꼴로 만들어 주어야 함. 여기다가는 뭐 추가로 뭐 특별한 뭔가가 곱해져 있어서 상관은 없음. 이게 암기야. 내가 말하면서도 사실 좀 어이가 없는데 보여는 줄게. 봐봐. 여기 보시면 4-1번의 유제 1번. 유제 4-1번의 1번 뭐야? 요 형태로 만드는 게 목표야. A1은 1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에 n 더하기 1 적혀있죠.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 n자리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쭉 써가지고 다음 숫자 뭐 넣을지 예측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못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지금 설명 안 하고 일반항 구하는 거 설명하는 거라고.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얘랑 얘가 같은 값이라고 쳐. 그게 얼만지를 찾아내로 시작합니다. K랑 2분의 1K 넘겨서 빼면 2분의 1K는 1이고요. K가 2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1단계야. 뭐 오늘 듣고 까먹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봐요. 신박하니까. K가 2야. K가 2.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양변에 2를 빼준 형태로 똑같은 숫자를 빼준 형태로 내가 맞춰줄 겁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야. AN에서 2를 빼고 싶은 거예요. 즉 2분의 1 걸어치고 AN-2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굴 추가해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줘야 되죠. 즉 요 플러스 1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양변에 AN과 AN 플러스 1에서 2를 빼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음. 그래서 여기다 2 빼고 여기다가 2 빼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2분의 1 AN하고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모양을 강제로 맞췄어. AN과 AN 플러스에서 똑같은 수를 뺀 형태로 맞췄어. 그 다음에 어이가 없겠지만 지금부터 뭐 한다? 요놈 BN으로 바꿉니다. AN이라는 수열에서 2를 뺐더니 그랬더니 그 다른 수열 BN이 만들어지더라. B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A1이 얼마인지 알아요? A1이 1입니다. 그죠? A1이 1이라면 B1은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A1은 아까 얼마였지? 1이었으니까 1-2. 따라서 B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서 나온 힌트를 가지고 BN의 일반항을 찾습니다. B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됩니다가 돼요.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안 풀 거야 다시는. Bn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Bn이 누구였죠? AN-2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AN의 정체를 알 수 있다. AN 빼기 2는 BN이므로 2만 넘기면 그쵸? BN을 사용해서 AN이라는 친구의 정체를 만들 수가 있더라. 이걸 외우랜다. 말이 되냐? 말이 돼? 애초에 같은 수를 뺀 형태로 만드는 것부터가 암기인데 그 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도 해야 돼요? 치환도 해야 돼요. 치환해서 등비수열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채너가 풀어주고 이항도 해야 돼요. 아주 귀찮습니다. 그죠? 아주 귀찮아요.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이걸 찾으라고 적혀있어 여기 저 밑에. 내가 알고전 가지고 애들이랑 대수업할 때마다 막막해. 이거 어떻게 애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 이러면서.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첫 번째 항 죽음, 점화식 죽음, 그냥 뭐 물어봐? 다섯 번째 항은 누군지 물어봐. A5를 구하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사실. 1 집어넣고 A2는 2분의 1하고 A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이 이렇게 만들면 돼. 그지? 그 다음에는 이게 n자리에 2 집어넣고 A3는 2분의 1 곱하기 A2 즉 여기 2분의 3이죠 플러스 1이요 해서 A3 만들면 돼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이잖아 그지? 다만 이런 방법으로는 A50을 구하세요 A의 200을 구하세요는 힘들어 그치? 그래서 문제를요 간단한 숫자로 5번째 항 구하세요 6번째 항 구하세요 물어보는 거야
편의성을 위해서. 221페이지에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끔찍하죠?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걸 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어차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오늘. 오늘 시간이 없었으면 이거 다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단원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알고는 가야지. 나중에 갑자기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야, 너 대수 배웠지? 배웠어. 야, 너 마지막 단원 귀납법 어때?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 여러분들이 막, 그게 왜? 이러면서, 이게 왜 어려워?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이제 막, 뭐야, 너 모르네.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게 있다. 옛날엔 이런 식을 30개씩 외웠다. 너무 싫어. 어쩌다 보니까 나 때는 말이야가 돼버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편하죠. 지웁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 빨리 지울게요. 뭐 할 차례지? 222쪽이랑 223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22쪽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너무 허접합니다. 222쪽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개찰수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건너뛰었죠? 앞에 시그마에서 건너뛴 게 여기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석대로 얘기는 힘들고요. 제가 편법으로 간단하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5-1번 한번 보세요. A1은 1이고 A2는 2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2A의 n 플러스 2 빼기 3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에는 보기만 해도 끔찍해 보인다.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이게 뭐야?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n자리에 지금부터 숫자 집어넣어서 얘랑 얘까지만 한번 구해보는 게 우리의 목표야. 원래는 이거 배울 때 n자리에 뭐 넣을까? 1 넣자. 1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2A에 3 빼기 3A에 2 더하기 A에 1은 0이래 만들었지? 그리고 저 1, 2 집어넣으면 돼. 이제 여기에 2 넣고 여기에 1 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죠. 그럼 요 자식이 나온다? 분수냐? 내가 지금 잘못 넣은 거 아니잖아. 맞지? 잘 쓴 거지? 맞죠? 분수가 맞죠? 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목진욱 선생님에게 복수할 거야. 이거 일부러 분수 넣은 건가? 나 예시로 지금 이거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분수가 튀어나와 버리네. 그래, 그냥 하자. 내 운명이겠거냐고 하자.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5. 얘가 2분의 5가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하죠. A 4까지만 합시다. 너무 좀 그렇다. 네, n자리에 이제 2 집어넣고 쓸게요. n자리에 2 집어넣고 볶음 짬뽕 먹고 싶다. 스트레스 받이 갑자기 먹을 게 땡기기 시작하네. 복수할 것이다. 목키눅쌤 복수할 것이다. 자, 준비 다 됐죠? A2 자리에다가 아까 구해놓은 2 집어넣고 A3 자리에다가 2분의 5 넣을 거예요. 약분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진짜.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요거 이제 구할 때가 됐죠. 이제 어디 보자. 넘겨버리면 2 곱하기 A4는 2분의 11? 2분의 11 나오니까 A4는 4분의 11이겠네요. 자,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건 다 푼다고요. 자, 1번은 어떻게 구하는지가 하지 말까? 보여줄게요. 보여준다고 호언정답 해놓고 안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 그지? 개차수열입니다. 자, 이 친구 잘 보시면요. 이렇게 얼마 커져요? 1 커집니다. 이렇게 얼마 커져요? 하면은 2분의 1 커졌나?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 커져요? 하면은 4분의 1 커집니다. 그죠? 이 다음 거 우리가 아직 안 해봤지. 원래 하려다가 내가 말았어. 근데 해보면 A5 구해보면 아까 식으로 구해보면 아마 8분의 1 커질 거야. 그래서 8분의 23쯤 나오려나? 이런 식의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이에요. 얘는요. 요 유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규칙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6번째, 7번째, 8번째 구할 때 좀 편하죠. 아까처럼 다 넣어보고 다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빨라. 근데 이제 개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인지만 설명을 할게. 6번째 항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뭐 하면 돼? 16분의 1을 더하면 돼. 이런 식이거든? 규칙은 알잖아. 그지? 그때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면 보세요. 얘에다가 이게 베이스야. 첫 번째 항에다가 지금까지 누구를 쭉 더해 온 거냐면 이 친구들을 쭉 더해 온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6번째 항이에요 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여기 3번째 항이요. 2분의 5는 1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1 더하고 2분의 1 더한 게 나온 애야. 이렇게. 4분의 11은요. 1에다가 1 더하고 2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하냐.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다? n번째 항까지 가겠다. n번째 항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n번째 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1이라고 하는 A1에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그냥 바로 쓸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했을지 모르는데 이게 2의 거듭 제곱이죠, 분모가. 그죠? 5번째 구할 때는 2의 세제곱까지 더했습니다. 6번째를 우리가 항을 구할 때는 2의 4제곱분의 1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2 차이 나요. 그래서 2의 n-2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요. 이렇게 써야 돼. 일반항 구할 때.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나타내면 AN의 일반항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뭐 마무리는 지어야겠지. 내가 벌린 일이니까. 자, 등비수열 합공식입니다.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1 공비. 기억나? 등비수열 합공식. 분자도 1 공비 2분의 1인데요. 여기는 차이가 뭐야? 항의 개수를 제곱해 줄 겁니다. 예요.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잘 보셔야 돼요. 이게 A2까지는 항이 하나예요. A4까지는 항이 3개입니다. A5과 A5까지는 항을 4번 더했습니다. 이런 규칙이기 때문에 얘는 항이 몇 개예요? n-1개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1이고 네, 이거 정리해서 식 쓰시면 1번 항이 나온다. 위아래 2배에서 쓸 겁니다. 이게 1번 항이에요. AN의 1번 항은 다음과 같다. 개차수열이라는 친구입니다. 어때요? 끔찍하죠?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들 어디까지만 이해하면 돼? 이거 이해하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이런 규칙이 생기는 걸 내가 파악하고 그 다음 거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충분하다. 그 정도의 추론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괜찮아. 어떻게든. 수능 볼 때쯤 되면 여러분이 싫어도 하게 될 거예요. 고3 11월쯤 되면 니들이 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쉬운 문제입니다. 힐링하는 문제예요. 오히려 얘가. 수능 공부하다 보면요. 아주 좋죠.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요즘 수능 어렵지 않아. 옛날 수능은 이게 힐링이었지. 요즘 수능이면 뭐. 요즘 수능 훨씬 쉬워졌더라. 요즘 수능들은. 옛날에 비해서. 킬러 문항이 없는 게 커. 넘어감. 6번. 223페이지 6번. 꼴도 보기 싫죠? 하지 말까요? 이거 그냥 조화수열 저건데? 얘는 일반항 구하는 거 여기 네모칸에 적혀 있죠?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안 그래도 되는 게 그냥 눈으로 보고 규칙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훨씬 빠를 듯? 뭐 한번 써볼까? 여기 예제만 한번 써볼게. 예제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적혀 있고 조화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써 있지. 이렇게 두 가지를 던져주고 이제 뭐 5번째 항, 6번째 항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2번째 항부터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2 구해보자.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 되죠. N자리에. 그러면은 뭐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맞죠? 얘는 여기다가 2 넣고, 2 넣고, 2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A2는 얼마지? 4분의 1이냐? 여기도 4분의 1이냐? 그럼 얼마야? 4분의 13? 맞나? 내가 계산 잘했냐? 13분의 1 이렇게 나오네. 이거 조화소리 아니었어? 하나만 더 마무리 해야겠다. 13분의 1 집어넣고 한번 해봅시다. 13분의 1 분모자리 분자 자리에 분자 자리에는 13분의 40 제대로 한 거 맞지? 그러면 40분의 1. 조화소리 아니었네. 조화소리 아니었네. 아니에요? 어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3, 13분의 1, 13분의 1, 13분의 1, 13, 39, 13, 39, 40분의 1. 맞지 않아? 맞죠? 맞네. 끔찍하다. 원래 이런 놈이었나? 조화수열 나올 차례인데 왜 이상한 애가 티가 나오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책이 바뀌었나 보다. 나는 이거 되게 쉬운 놈인지라고 지금 그냥 썼거든요. 분모 자리에 규칙이 보입니까? 얘네? 얘는 뭐 1분의 1이겠고. 난 안 보여. 난 머리 다 썼어, 이제. 분모 자리의 규칙인지 안 보여, 나는. 이 밑에 있는 일반항 찾는 방법으로 이제 구하는 거 말고는 내가 직관적으로 구하는 게 이제 힘 다 썼어, 이제. 여기 봐. 보입니까? 분모 규칙 보여요? 직관적으로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 일반항으로 가지고 구해봐. 아닌데, 맞는데, 이거? 잠시만요. 조화수열 맞아. 근데 뭔가 이상해, 지금. 뭔가를 꼬아놨어. 맞네. 얘가 꼬아놨네, 문제를. 안 보이게. 그러네. 나처럼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러려니 하고 푸는 사람들 혼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놨구만. 에이씨. 이렇게 규칙이 안 보이지. 에라이씨. 이러면 보이죠? 이러면. 직관적으로 풀고 싶어가지고 단물이 굴리다가 큰 코 다쳤어요. 보입니까? 분모들의 규칙이 보입니까? 이겁니다. 그래가 지금 보시면 3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아따. 조화수열은 조화수열인데 이거를 등비로 넣어놔 버렸네. 그래서 얘는요 그냥 요렇게 하고 넘어가셔. 오늘 설명을 할 게 하나가 남아있음. 225쪽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입니다. 시간상 225 바로 시작할게요. 으치. 225쪽이 이제 요번 단원의 마무리 유형이 되는데, 요 놈의 이제 심화과정 유형이죠. 맨 뒤에 있는 유형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근데 부등식의 증명을 설명하려면 20분 정도 걸려.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안 할 거고 얘만 할 거야. 225쪽만 할 거야. 별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 시그마 공식입니다. 다시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앞서서 몇 가지 좀 포석을 깔아놨거든. 이 마지막 단원 설명에 있어서 내가 설명하는 방법이나 예시들에 있어서 내가 포석을 좀 준비를 좀 깔아놨어.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그 도미노 얘기했죠. 도미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무한번의 도미노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넘어지게끔 만들고 싶다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질 거예요는 일단 깔고 가야 하며, 두 번째로 n번째 도미노가 K라고 바꿀게요. 여기서 K로 쓸까요? K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그 뒤에 있는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연속해서 자빠진다는 확정만 있으면 이 둘이 서로 연쇄 적용이 벌어지면서 무한번까지 도미노가 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치?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쟤를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증명법을 지금까지 공수 2, 대수 넘어오면서 3개쯤 배운 것 같아, 대표적으로. 귀류법 기억나? 귀류법? 부정명제를 사용한 간접 증명이죠. 그 다음에 대우를 사용한 증명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걔 둘이 왜 공수 2에 있고 이 귀납적 증명은 왜 대수에 있냐? 얘가 오지가 어려워서입니다. 공수 2에 얘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다행이야. 어떻게 하나 잘 봐. 다음에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시오래. 모든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증명하시오. 그러면 도미노 기억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가, 즉 n 값이 1일 때 가장 처음에 성립을 하는가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는 거지. 1의 제곱은 6분의 하고 1 넣고 1 넣어서 성립을 하네?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처음에 첫 번째 성립을 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30% 끝난 거야.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였어요. K번째 도미노가 넘어진다 치자.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을 했다 치면, 그러면 그 다음 번째인 K 플러스 1번째에도 과연 성립을 할 것인가? 를 증명해야 돼요. K 놓고 쓰시면 돼요. K번째에 해당 식이 성립을 했다 치자. 쭉쭉쭉 가서 K의 제곱까지 모두 더하면 6분의 K 플러스 1 그리고 2K 플러스 1이 성립을 했다 치자고. 이게 성립했다 치자.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인 그 다음 번째에도 성립을 할지 안 할지를 확인만 하면 돼. 우리가 만들 식은 누구야? K 플러스 1번째에 성립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 나와야 하는 식은 K제곱 그 다음에 하나 더 큰 수의 제곱은 으로 시작하는 요식이에요. 그죠? 6분의 하고 K 대신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여기는 K 플러스 1 두 번째는 K 플러스 2 마지막에는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K 플러스 3인가? 맞나 확인해봐.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고 넣어서 나온 식이 얘일 거 아니야. 그지? 과연 얘는 참인가? 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참이 되겠죠? 좌변 봐봐. 뭐가 추가됐어? 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좌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일단 더해주고 우변에다가도 더해줄 건데 K 플러스 1의 제곱을 통분해서 더해줄게요. 어차피 내가 통분 또 해야 되니까. 얘랑 똑같죠. 맞습니까? 됐지? 좌변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양이랑 똑같아졌고 우변이 얘인지만 확인하면 돼. 그럼 얘가 참이 되는 거야. 맞으면. 통분을 한번 할 건데 자 6분의 한 다음에 공통인수인 K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죠. 공통인수 있잖아요.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로 묶었다로 시작해 볼게. 묶었어. 그러면은 저 왼쪽에서는
K하고 2K 플러스 1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서는 플러스하고 6 한 다음에 K 플러스 1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됐어요? 이 내부를 좀 정리해 봅시다. 6번에 K 플러스 1 냅두고 이 안쪽에 보시면 좁으니까 밑에 써야지. 2K 제곱 플러스 7K 그 다음에 플러스 6입니까? 요 안쪽에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가운데 항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요 괄호 안쪽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뭐가 나와? 2K 플러스 3 하나가 나오고 K 플러스 2가 나오네요 하고 정리를 모두 끝내고 봤더니 이 자식이 우리 예측한 식이랑 어때? 똑같네.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가 확정된 거야. 요렇게. 저 1번과 2번이 모두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한다? n값이 1일 때 성립을 했다면 k가 1일 때 성립을 했다면 2일 때도 성립하겠네요? ok가 된 거고 n값이 2일 때 성립했다면 3일 때도 성립하겠네요? ok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무한번까지 계속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증명을 끝낸 겁니다. 이게 귀납적 증명이에요. 아주 끔찍하죠. 근데 뭐 방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얘는 복잡하더라도 K번째 식 만들고 K 플러스 1번째 식 만들고 어떻게든 두 식이 같다 일치한다는 거 보이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225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대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음. 이 정도면 좋아. 수고들 하셨고 이 부등식의 증명이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뭐 찾아보셔도 되고 나한테 한번 나중에 찾아 물어보세요. 시안이야 뭐 어차피 우리 반이니까 언제든 물어볼 수 있어 상관없는데 너는 좀 힘들겠다. 시간 내서 나한테 문자로 물어봐도 괜찮아. 지나가다가 물어보든가 뭐 다 가능합니다. 제가 똥 마려울 때 빼고는 다 대편해 드릴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해. 힘들었다. 내가 그 알구전